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는 조금 전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1차 경선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황우여 당 경선관리위원장은 순위는 규정상 공개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절대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나경원, 이철우, 유정복, 양향자 4사람은 탈락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막판 4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결국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뛰었던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남은 티켓 한 장을 차지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오차 범위 이내에서 줄곧 앞서 나갔는데 실제로는 안철수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내 선거에 단골로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또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하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데미지를 입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역할을 통해서 출구를 찾아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순위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김문수 전 장관이 1위로 안착하지 않았을까 이런 전망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제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서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탄핵 찬반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특히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배신자론이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일과 25일 후보들이 돌아가면서 1대1 토론회를 하고 또 26일에는 4인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28일 이틀간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온라인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50대 50으로 반영한 결과를 29일 발표합니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후보로 확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3차 경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3차 경선은 30일 하루 양자 토론회를 벌이고 내달 1일과 2일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발표합니다. 아마도 선출된 후보는 출마가 유력시되는 한덕수 대행과 마지막 단일화 과정을 또 거치게 될 것이고 또 단일화를 통해 자유우파의 후보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경선 경쟁은 오늘 벌써 시작됐습니다. 1차 경선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가 4위 싸움을 치열하게 벌였죠. 그런데 이제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결승전 진출을 위한 2차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 간의 B급 전쟁으로 일찌감치 경쟁에 불이 붙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지난 20일 진행된 1차 경선 B조 토론에서 벌어졌던 키높이 구두와 가발 그리고 보정속옷 이런 것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갔는데 홍 후보가 한 후보와의 2위 경쟁을 염두에 둔 떡밥을 미리 던졌던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후보의 키높이 구두, 가발, 보정속옷 시비에 한동훈 후보가 유치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토론회가 끝나고 난 이후 한동훈 후보 측 캠프에서 B급 질문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시작된 B급 논쟁이 일단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2라운드 공방은 한동훈 측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을 이미지 정치나 하는 나르시스트다 이렇게 공격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국회 특활비와 탈당 문제 등을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탈당한 경험이 없다. 또 제가 특활비를 집에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준표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해서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해서 복당했던 전력,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한동훈 캠프의 신지호 특보단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눈썹문신 1호 정치인이 이미지 정치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경상도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하남자다라면서 홍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홍 후보 측에서는 일찌감치 홍 후보가 스스로 눈썹 문신을 했다고 밝혔는데 갑자기 무슨 눈썹 문신으로 시비를 거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충고도 못 알아듣는 것을 보니 캠프 자체가 B급은 맞는 모양이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경선이 이제 서서히 본궤도로 오르면서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컷오프에서 나경원이 아닌 안철수가 생환하면서 2차 경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경선은
탄핵 반대파 2명, 김문수, 홍준표죠. 그리고 탄핵 찬성파 2명, 한동훈, 안철수, 이 대결 양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차 경선은 1차 경선 때와는 달리 당원과 여론조사가 50대 50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원들의 투표에서는 탄핵 반대파들이 앞서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안철수보다 탄핵 반대파인 나경원이 4강에 올라왔더라면 탄핵 찬성표를 더 독식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도 해봄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가 아닌 나경원이 만약에 4강에 합류했더라면 한동훈은 토론 등에서 문매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신자 프레임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철수나 나경원 누가 4강에 합류했을 때 더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두 사람씩 4강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더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특히 중도적인 유권자들의 관심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끝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의 경쟁으로 경선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배제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의 관심을 자신과 한동훈 쪽으로 쏠리게 함으로써 1등 주자인 김문수 후보를 따돌리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늘 고성국 TV에 출연해서 한 후보를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비난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홍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되는 일이 없었고,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 협력해서 국정을 안정시켰어야 됐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깐죽거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없어서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자신을 20년 동안 키워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자 프레임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으로 자꾸자꾸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한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에 가둬두는 동시에 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끼안기 위한,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홍 후보의 계산과는 달리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김문수 후보가 두 사람이 겨루는 결선에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런 전망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한동훈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결국은 2위 싸움에 그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도 김문수 후보가 여유있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원 투표까지 포함될 경우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제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는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표 확보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최종 결승전에는 합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홍 후보가 이 부분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홍준표나 한동훈의 경우 한덕수 대행과의 빅텐트 논의에 부정적이라는 부분은 당내 경선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합니다. 최종 결승전은 한동훈 대행으로 옮겨간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전략적인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일찌감치 한덕수건 김덕수건 이재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방했습니다. 반면 홍준표와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승전에서는 당원들이 단일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최종 목표는 이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건 반 이재명 세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